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네, 전국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들이 홍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네. 정말 짧은 10분의 시간인데 이 아침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 주 한 주 여러분 아마 지난주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 가서 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부모 멘토링이 쭉 있잖아요. 꼭 한번 네.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응원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오늘 3월 19일 금요일 아침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문을 열면 좋겠어요. 한 네. 미국의 기업가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화성에 네. 100만 명의 사람을 아, 보내고 싶다. 보낸다. 아, 저도 어디서 본 것 그 같아요. 계획.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듣고 네. 피식 웃을 수 있지만 근데 박사님 아까 그러셨어요. 네. 우리 자녀 다음 세대 그 자녀에게는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고착화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어떤 세대를 바라보면은 이 정도겠죠. 뭐 전부 다 전기차가 다닐 것이고 드론 택시 정도가 다니겠지. 아이고 화성에 100만 명이 갈까? 그냥 이거는 만화, 공상 그 만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아파트에서 어쩌면 200층 아파트의 고층에서도 살 수도 있고 지하 50층에도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우리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각들, 그 유연성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딱 시각 고착화된 부분으로 유연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거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를 주입식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박사님 말씀드리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 유연성의 그 어떤 고착화된 것을 깨버리는 게 진짜 성경 같아요. 예. 하나님이 맞아요. 말씀으로 네.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의 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걸 누가 믿었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믿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대를 살아갈 건데 그러면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비춰주는 모습은 자, 너는 니네들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해. 너는 선택할 폭이 넓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은 뭘로 가요? 공부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있어요. 자,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래도 끈기나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은 뭐도 안 돼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다 만들어야 돼요. 기본이 만드는데 거기에 공부라고 하는 포커스만 가지고 아이를 재는 것이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엄마 뭐 하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앞을 예견하지 않은 우리식의 사회적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 어머니의 무심코 한 말 아우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엄마가 머리 나쁘니는 가르쳐 보니까 자기가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갖냐 자녀가 돈 많이 벌으라 이거죠. 예.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렇죠.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어려서부터 그걸 어떻게 쓸까를 미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기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게 뭐 유행처럼 또 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떻게 번 돈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부모의 교육이 아마 그분들의 자서전을 있다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원동력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분명히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도 욕심을 갖고 공부도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너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를 세상 사람하고는 달리 보라는 거예요. 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를 세상 사람과 달리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욕심은 같대.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는 돈 벌어서 정말 이 사회를 구원할 사람이 될 겁니다. 전 공부 잘해서 사람을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치관과 목적이 똑같은 공부를 잘하는 애지만 그 안의 내부는 회로는 전혀 다른 애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말의 교육부터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의 교육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의 시작인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뇌가 어떻게 되느냐?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다는 거는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세상에 부닥쳤을 때 유연하면 상처가 안 나잖아요. 유연하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창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발명할 때만 창의성을 생각하는데 뇌가 유연. 그러네요. 네. 일상생활의 창의성 사고를 갖는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했으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 예. 다양한 쪽에 유연한 쪽으로 부닥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잡이 올지도 몰라요. 어떤 직업일지 모르지만 얘가 갔을 때 거기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뇌 안에서 이미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면 그걸 뭘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창의성이요? 예. 창조할 창. 예. 자, 보통 우리가 창조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의성이 창조하는 게 맞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걸 창조하고. 창의성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없어요. 뭘 창조할 수 있는데요. 있는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하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실험하는 힘. 하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즉 생각하고 응용하는 힘이에요. 야. 다시 말해서 자 제가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타저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타저탕이요? 네. 설명 못하죠. 그렇죠. 왜요? 듣도 보도 못한 건데요. 그냥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지금. 어. 자 이걸 갖고 창의성 있게 생각해라. 뭘 알아야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창의성이 있으려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사타저탕이라는 걸 아무도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면 창조예요. 근데 있는 것을 이제 들어갔어.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쓸 수 있을까? 다양한 각도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게 이게 창의성인데 우리가 보통 창의성 그러면 빌 게이츠나 뭐 이 대단한 사람 나하고 너무나 휴대폰을 동떨어진 하나 만들어내야 네, 뭐. 나보다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창의성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예. 창의성은 하나가 들어가면 그걸 얼마만큼 곱씹냐는 거예요. 하나 들어간 거를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맛을 다 느낄 때까지 곱씹는 사람이 그래서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창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데 인풋. 잘못된 생각은 창의성은 생각을 끌어낸다고 생각해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창의성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나뭇잎을 하나를 봤어요. 또 지난번 강의 때 아이 데리고 현장학습 갔다 그랬잖아. 열심히 2시간 보여주고 와서 오늘 가장 감명 깊었던 거 그려 그랬더니 솜사탕 먹은 거 그려놨어요. 그렇죠. 자 열심히 봤어. 그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그걸 창의성으로 응용하려고 보니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솜사탕밖에 없어.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봤잖아요. 어떻게 창의성이 생길 수가 있겠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성인 유연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면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들어가는 훈련을 하라.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내가 한번 이름을 줘봤잖아. 그냥 됐어. 사타저탕. 이게 뭡니까? 모르는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요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너 오늘 뭐 봤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기억나? 솜사탕이요. 어떻게 본 게 안 봤는데 기억이 나냐고.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가 첫 번째예요.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어디로 뇌 안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것을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얼만큼 깊이 생각할 것인가 끈기, 인내, 참을성이에요.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창의성, 우리 뇌를 유연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네네. 저희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주에는 말씀- 한번 방법 농각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자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박사님. 네. 다음 시간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의 뇌를 들어가는 걸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좌원의 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